헬로 마이트, 안녕하세요. 호주 그중에서도 브리즈베인에 살고 있는 라이언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한두 달 비디오를 업데이트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의 큰 이해를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이제까지 올렸던 비디오 영상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연금, 즉 노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기념으로 여러분들 국가연금과 그리고 개인연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범위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설명할 것들이 많기에 이번 32화와 그리고 33화에 걸쳐서 국가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호주 라이프 제32 호주 국가연금 완전 분석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가연금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실까요? 네, 바로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영주권인데, 그리고 시민권자인데, 한 몇 년 동안 호주를 벗어나 있었다. 그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네, 그러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호주의 레지던트이고, 연금 신청할 때, 피지컬리하게 호주에 있어야 함. 즉,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신청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레지던트란 말은 밑에 나오겠지만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자 이후부터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청 시점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호주에 거주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주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연금 받으실 67세 그로부터 10년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 67세 때부터 영주권을 받는데 65세 영주권을 받았다. 아니면 뭐 60세 영주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67세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죠. 10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이 될 때까지는 받을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의 기간 중 5년은 연속적으로 호주에 거주해야 된다라고 됩니다. 즉 5년 동안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외국에 나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특히 저희 같은 이제 이민자들은 이렇게 이제 한국이나 본국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거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래도 된다. 하지만 지난 연금을 받기 10년 전에는 적어도 5년 동안 쭉 호주에 거주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따지면 영주권자여야 되고 시민권자여야 된다. 그리고 호주에서 신청해야 되고 연금 받기 최소 10년 전부터 호주에 있대 최소 5년은 외국에 나가지 말고 쭉 호주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국가연금. 나도 빨리 받고 싶은데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출생 기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금씩 출생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1952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1953년 12월 31일까지는 출생한 사람은 65세가 되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1954년 1월 1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출생자는 66세가 되는 때부터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55년 7월 1일부터 56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66세가 되고 6개월이 되셨을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은 67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것이죠.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호주가 한국에 비해서는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 뒤에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또 함께 보겠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복지가 괜찮아요. 특히 노후에 대해서는 복지가 괜찮은데 근데 마냥 퍼주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점점 지금 태어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늦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일 기준이나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67세가 될 때부터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때는 뭐 60세 이전부터 받으셨지만 지금 표에 보다시피 점점 그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늦춰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서 수령하냐? 네, 센터링크에서 수령하십니다. 센터링크에서 수령하시고, 그리고 센터링크에 자기 통장을 이렇게 연동시켜 놓으면 바로 통장으로 이렇게 트랜스퍼가 됩니다. 네.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수령하냐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수령하냐? 네, 개인의 경우에는 2주 동안 최대 926.2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일 경우입니다. 최대일 경우. 커플일 경우에는 함께 산다면 2주 동안 최대 1396.2불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커플이지만 따로 사는 경우는 2주 동안 최대 1852.4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커플인데 같이 사는 커플이 있고 커플인데 따로 사는 커플이 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보통은 같이 살겠죠. 맞죠? 근데 만약에 이제 몸이 이렇게 요양차 그리고 몸이 좋지 않아서 따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따로 살아야 한다면 돈은 약간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수령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자,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하우에 관해서인데 아까 전에 센터링크에서 신청한다고 하셨죠, 맞죠? 센터링크에 자기의 TFN 그리고 슈퍼애뉴에이션 그리고 페이슬립, 텍스 리턴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어떻게 받는지를 한번 볼까요? 호주 국가연금을 노인들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일정하게 주진 않아요. 즉, 차등을 주어서 지급하는데 그것이 차등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나오는 첫 번째 인컴 테스트라고 해서 소득 테스트,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자산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에셋 테스트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리고 자기가 퇴직 후에도 계속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연금을 차등해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전에 개인과 커플이 2주일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랐죠, 맞죠? 아까 제가 최대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네, 이 기준에 따라서 자기 소득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산이 얼마가 넘으면 그 받을 수 있는 2주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바로 한번 어떻게 줄어드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득 테스트부터 한번 볼까요?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퇴직을 했지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거나 캐주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로 통한 소득이 있을 수 있죠, 맞죠? 예를 들어서 렌탈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으면 렌탈 인컴이 나올 테고 그리고 은행의 계좌에 돈이 많게 된다면 이자 수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디비던이라는 배당금 수익이 있겠죠, 맞죠?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지만 개인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슈퍼애뉴에이션인데 슈퍼애뉴에이션은 개인연금이죠. 이 개인연금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수령을 하게 돼요, 맞죠? 개인연금에서도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또한 여러분들 소득으로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싱글의 경우는 아까 얼마나 했습니까? 2주 동안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소득을 말한 것입니다. 소득이 만약에 2주 동안 172불이 안 된다면 모두 수령하게 됩니다.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2주 동안 싱글일 경우 2주 동안 받아들이는 즉 벌어들이는 소득이 172불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국가연금 최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소득이 1달러씩 증가한다면 여러분의 연금은 50%, 즉 50센트가 감소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여러분이 173불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최대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에서
0.5불이 깎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만약에 2주 동안 받은 소득이 2024.40불이 된다면 연금은 국가연금은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 2024불 40센트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상당히 큽니다. 네,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가연금은 못 받아도 즉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국가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즉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2024.4불을 받는데 그게 이제 172불을 초과한 게 얼마를 초과한 것입니까? 1852.4불을 초과한 것이죠. 맞죠? 근데 거기서 50%의 국가연금의 할인? 아니지. 못 받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즉 926.20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과 동일하게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결국은 국가연금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른 예시를 드려볼까요? 혼자 살고 있고 2주 동안 받아들이는 소득이 1000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0불 2주 동안 받아들인 소득이 1000불이면 172불에 관해서 얼마나 더 오버한 것입니까? 즉 828불이 더 초과된 것이죠. 맞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인 50%인 414불이 국가연금으로부터 깎이게 되는 것이죠. 국가연금으로부터 414불은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개인 2주 동안 받을 수 있는 국가 최대 연금인 926.2불에서 414불이 감소한 512.2불을 여러분은 수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신가요? 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커플 같은 경우는 같이 살던 따로 살던 2주 동안 308불 이상을 벌게 되면 이제 아까 전과 동일하게 1불 이상 소득이 증가하면 국가연금은 50%씩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3096불을 받게 되면 따로 사는 커플은 이제 4000불이 조금 넘죠. 그 이상이 되면 국가연금은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사는 커플이고 2주 소득이 1000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정하면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이제 308불 이상이 넘으면 맞죠? 국가연금은 조금씩 깎인다고 했죠? 자, 그렇게 하니까 총 692불이 더 초과했습니다. 308불보다 692불이 초과했는데 거기서 50%인 346불이 이제 국가연금으로부터 이제 삭감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개인이 2주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국가연금인 1396불에서 346불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2주 동안 받게 되는 실제 수령액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네, 1050불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두 번째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산 테스트입니다. 에셋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맞죠? 아까 전에는 소득 테스트, 인컴 테스트였다면 이번에는 자산 테스트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자산 테스트, 그럼 자산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산은 현금, 캐시죠. 통장에 있는 캐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즉 쉐어나 주식이나 또는 렌탈 프로퍼리, 즉 투자하는 이런 임대 주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면 비즈니스 사업체, 그리고 차, 보트 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제외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가집이에요. 자가집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렌트를 주지 않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소유의 집을 말하게 된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제 명의의 집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집은 렌트를 주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자산 테스트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포함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렌트를 주고 있는 집만이 이 자산 테스트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펜션 에이지 되기 전에 슈퍼애니메이션,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다음 회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젊어서 일을 하게 되면 슈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또는 고용주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죠. 맞죠? 그 고용주가 넣어주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는 이 슈퍼, 즉 개인연금을 여러분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즉 돈을 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이가 될 때까지는 계속 납입 또는 불입만 할 수 있고 여러분은 실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 혜택 받기 전까지의 슈퍼애뉴에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싱글일 때 그리고 커플일 때, 즉 자산 테스트 얼마 이상이면 국가연금을 못 받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싱글입니다. 싱글이고 거주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네, 25만 8,500불 이상이 된다면 연금은 조금씩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빼고 뭐 은행 현금이나 아니면 주식 또는 뭐 다른 재산이 25만 8천 불 이상이 된다면 연금은 깎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싱글인데 자기 집이 없다, 자기 집이 없고 렌트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46만 5,500불로 그 상향선은 상당히 올라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집 산다고 돈을 많이 썼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집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융통성을 주는 거죠. 커플인 경우 같이 살던 따로 살던 이 리미트는 똑같이 됩니다. 커플이 만약에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에셋 테스트의 기준점은 38만 7,500불이 되는 거고, 만약에 커플인데 자기 집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산의 기준은 훨 늘어나게 되는 거죠. 거의 60만 불에 육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까지 국가연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지극히 팩트와 그리고 지극한 저희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팩트는 현재 호주 국민의 65% 정도가 국가연금과 관련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65%가 뭐 모두 최고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조금 차등이 있을지언정 호주 국가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나머지 35%는 뭐냐?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기준점이 있었죠, 맞죠? 에셋 테스트와 그 소득 테스트에 있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선 사람들은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자산이 많다는 말이죠. 그리고 소득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 35%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연금과 개인 자산으로 국가의 혜택을 받지 않고 보내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팩트는 지금까지 그 추세를 보아오니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연금 수령 나이가 점점 늦춰지고 있어요. 그 예전엔 60살 이전에도 국가연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저희 같은 때는 맞죠? 저희 나이 때는 지금은 이제 67세예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늦춰지면 늦춰지지 더 당겨지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선 계속 늦춰지고 있고 물가 상승률을 연금 수령 금액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저의 의견은 뭐냐라고 한다면 국가연금에 대한 의존도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국가연금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기대는 조금 낮추고 개인연금에 투자를 더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의 자산을 더 늘려서 자기 노후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의 지극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국가연금에 대한 에이지 펜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나요? 네, 국가연금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에이지 펜션도 있고 뭐 디서빌리티 펜션도 있고 뭐 다양한 펜션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보통 아무 뭐 혜택이 없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에이지 펜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주의 개인연금인 슈퍼애뉴에이션 펀드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바이.